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뛰쳐나왔습니다.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루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문태경이 소리쳤습니다. 피하세요. 문태경은 재빠르게 루시아를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루시아가 비틀거렸습니다. 문태경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주먹이 사내의 얼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문태경은 괴한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라고? 루시아가 백설이라고?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공 실장이 예, 틀림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경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여자 이제 기억나네. 얼굴은 바뀌었지만 그 눈빛, 그 말투. 그럼 모든 걸 꾸미고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간도 크지. 민경채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왜 김선재는 거짓말을 했을까? 혹시 나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루시아가 백설이인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루시아의 복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민경채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딱딱딱. 지나가는 직원들이 모두 비켜섰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 가득한 분노를 본 사람들은 숨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경채는 루시아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문을 노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잡이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루시아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민경채의 혈관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경채는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루시아의 책상 위로 세차게 던졌습니다. 휙 전단지가 책상 위의 서류들을 흩뜨렸습니다. 민경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루시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경채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야? 이 근본도 없는 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노란한 거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전단지에는 사람을 찾는다는 문구와 함께 백설희의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예전 모습의 백설희. 루시아 이전의 얼굴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루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루시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루시아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녀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쿵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펜꽂이가 쓰러졌습니다.
펜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장난을 하는 거야. 민경채의 침이 튀었습니다. 루시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 지금은 그게 중요할까? 루시아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내 딸은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게다가 나는 한 달 내로 민 회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발로 나간다고 이미 얘기했어. 루시아는 민경채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루시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간다면 나는 민세리를 데리고 나갈 거야.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민경채가 고함쳤습니다. 누구 맘대로 함부로 세리를 데리고 나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루시아는 민경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거는 세리의 결정에 맡겨야겠지. 루시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세리는 나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루시아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루시아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불과 몇 센티미터였습니다. 민경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를 인질로 삼겠다는 거야? 민경채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게 주제도 모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어디서 큰 소리야. 민경채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루시아도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거의 붙을 듯 가까이 섰습니다. 루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짓을 내가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건데 뭐 잘못됐어? 루시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경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만약 내 딸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봐. 민경채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민경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문이 세차게 닫혔습니다. 문틀이 흔들렸습니다. 루시아는 그 자리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루시아는 책상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루시아는 급히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본부장님,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루시아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루시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루시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문태경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문본부장님,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복수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문태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루시아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받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민두식이었습니다.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민 회장밖에 없어요. 일단 문자 온 곳으로 가보죠. 문태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루시아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태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이러는 경우는. 문태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김선재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어요. 루시아도 그 가능성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도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루시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가서 얘기하시죠. 문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제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문태경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문태경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차는 30분을 달려 한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적힌 주소였습니다. 호텔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가기 직전 문태경이 루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시간을 끌 테니 빠져나가세요. 문태경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각별히 조심할게요. 둘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무심하게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태경이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층수를 알리는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루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쿵쿵쿵. 문태경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딩.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객실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713호, 714호. 객실 번호가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715호. 문자에 적힌 객실 번호였습니다. 루시아가 문 앞에 섰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 복도를 살폈습니다. 루시아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 그녀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뛰쳐나왔습니다. 사내의 몸집은 거대했습니다. 얼굴엔 흉터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루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사내가 괴성을 질렀습니다. 문태경이 소리쳤습니다.
피하세요. 문태경은 재빠르게 루시아를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루시아가 비틀거렸습니다. 문태경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주먹이 사내의 얼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괴한이 더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함정이었군. 문태경이 소리쳤습니다. 올라오세요. 문태경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러자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3명의 건장한 사내가 계단을 박차고 올라왔습니다. 문태경이 미리 대기시켜둔 보디가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복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복도에서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퍽퍽 쇠파이프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괴한들의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보디가드들의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주먹이 부딪히는 소리, 발차기 소리,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루시아는 벽에 딱 붙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태경은 훈련받은 솜씨로 괴한 1명을 제압했습니다. 휙, 괴한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괴한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디가드들도 각자 괴한들과 싸웠습니다. 한 보디가드가 쇠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또 다른 보디가드가 괴한의 목을 조르며 제압했습니다. 5분간의 싸움 끝에 괴한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보디가드들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문태경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루시아가 쓰러진 괴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괴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구 짓이야? 루시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 회장 어디 있어? 괴한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문태경이 괴한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자식들이 혼 좀 나봐야겠구만. 문태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보디가드, 이 자식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보디가드들이 괴한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객실 안에는 의자 몇 개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보디가드들은 괴한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괴한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태경이 주먹을 쥐고 괴한 앞에 섰습니다. 입 열지 않으면 문태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다가 물고기 밥으로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문태경의 목소리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괴한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뚜루루루. 바닥에 떨어진 괴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루시아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김선재.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루시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김선재였어. 루시아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문태경이 괴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전화 받아. 문태경이 명령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혼날 줄 알아. 문태경이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괴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시아가 괴한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스피커 켜. 루시아가 속삭였습니다. 괴한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괴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선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어찌 되었습니까? 김선재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괴한이 문태경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둘 다 잡았습니다. 김선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크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빨리 처리합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딱.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띠링. 루시아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문태경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소는 도심 외곽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성심정신병원. 루시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선재 이놈이 우리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루시아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였습니다.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거기 민 회장이 있겠네요. 잘 됐어요. 문태경이 말했습니다. 어서 가보죠. 루시아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 그리고 보디가드들은 서둘러 객실을 나왔습니다. 괴한 한 명을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밧줄에 묶인 채였습니다. 보디가드가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대의 차에 나눠 탔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 그리고 괴한은 앞차에 탔습니다. 보디가드들은 뒷차에 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건물이 드물어졌습니다.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차는 좁은 길을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보였습니다. 성심정신병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신병원 안쪽. 민두식은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은 음침했습니다. 불빛도 어두웠습니다. 민두식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중얼거렸습니다. 루시아, 제발 나를 구해줘. 빨리 와줘. 민두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벽을 쳤습니다. 쿵쿵.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가야 한다고. 민두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는 갇힌 쥐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끼익.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회장님.
김선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니 루시아가 곧 도착하겠군요. 민두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민두식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김선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김선재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외롭진 않으시겠습니다. 김선재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크크크. 문태경, 루시아, 너희와 이 지긋지긋한 악연도 끝이다. 김선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민두식이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 김선재는 쾌재를 부르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쾅 닫혔습니다. 민두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루시아, 루시아. 민두식은 계속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선재는 병원장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슬슬 올 시간이군. 김선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루시아와 문태경이 묶인 채로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입니다. 김선재는 일어나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김선재는 팔짱을 끼고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양쪽 복도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손짓했습니다. 준비됐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재는 흡족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릉. 김선재의 미소가 더 짙어졌습니다. 왔군. 그는 자동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휙. 하지만 김선재의 미소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으로 들어온 건 묶인 루시아와 문태경이 아니었습니다. 루시아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문태경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건장한 보디가드 3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보디가드들은 묶인 괴한 한 명을 끌고 있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김선재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김선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이 괴한을 봤습니다. 너희들 제대로 못한 거야? 김선재가 소리쳤습니다. 문태경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김선재? 문태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당할 줄 알았어요? 루시아도 김선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계획은 처음부터 들통났어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선재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김선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자식들 당장 잡아. 김선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가드들이 더 빨랐습니다. 보디가드들이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퍽, 첫 번째 직원이 주먹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으악, 두 번째 직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째 직원이 문태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은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휙 발차기가 날아갔습니다. 쿵 직원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네 번째 직원이 루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보디가드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퍽퍽 주먹이 오갔습니다. 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 주먹 부딪히는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김선재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김선재는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쳐야 해. 김선재는 복도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보디가드 한 명이 더 빨랐습니다. 보디가드가 김선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보디가드가 낮게 말했습니다. 김선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보디가드가 뒤에서 김선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선재의 양팔을 뒤로 낚아챘습니다. 김선재가 신음했습니다. 놔. 이거 안 놔? 김선재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보디가드의 힘은 강했습니다. 김선재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김선재 변호사님. 보디가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문태경이 김선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선재, 이제 끝이야. 문태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가 민 회장을 가둔 것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도 다 끝났어. 루시아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 회장은 어디 있어요? 루시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선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태경이 김선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 안 하면 여기서 끝장낼 거야. 문태경의 눈빛이 살벌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김선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 끝 가장 안쪽 방에 있어. 문태경이 보디가드들에게 외쳤습니다. 병원을 수색해. 민 회장을 찾아. 보디가드 2명이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루시아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달렸습니다. 문태경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김선재는 남은 보디가드에게 붙잡힌 채 로비에 남았습니다. 루시아는 복도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 끝 가장 안쪽. 루시아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지나갔습니다. 루시아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복도 맨 끝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문태경이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보디가드들도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문태경이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루시아가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소리쳤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불빛만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눈이 어둠에 적응했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두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루시아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루시아.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루시아야? 민두식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루시아가 재빨리 달려가 민두식을 부축했습니다. 네, 회장님. 접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를 구하러 와줬구나. 민두식이 루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민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수십 수백 번을 루시아를 찾았는데 민두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드디어 나를 구하러 와줬어. 역시 나는 루시아밖에 없어. 민두식이 흐느꼈습니다. 문태경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문태경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민두식이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루시아가 와줬으니까. 그의 눈빛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루시아. 정말 고마워. 민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을 꽉 안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루시아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섞였습니다. 문태경이 민두식의 다른 쪽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서 나가시죠, 회장님. 세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두식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김선재가 보디가드에게 붙잡힌 채 서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모두 제압당해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김선재를 봤습니다. 민두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선재. 민두식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였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선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이 김선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루시아가 민두식을 부축했습니다. 민두식이 김선재 앞에 섰습니다. 넌 끝이야, 김선재. 민두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나간 이상 넌 끝이야. 민두식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루시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 민두식이 루시아를 돌아봤습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루시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루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불법 감금 사건입니다. 성심정신병원으로 와주세요. 피해자는 민강유통 민두식 회장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두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루시아. 회장님, 어서 나가시죠. 문태경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휙. 밖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두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밖 공기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민두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차로 걸어갔습니다. 민두식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루시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김선재와 괴한들도 함께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시아, 고마워. 민두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끝이었을 거야. 민두식이 루시아를 돌아봤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두식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백설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민두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루시아는 불안했습니다. 차는 도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빌딩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민두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도 내렸습니다. 민두식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돌아왔구나. 민두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민두식이 문태경을 돌아봤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문본부장. 민두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민두식이 루시아를 돌아봤습니다. 넌 내 옆에 있어줘. 민두식이 루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나를 구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민두식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루시아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두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최상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두식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민두식은 복도를 걸어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도 뒤따라갔습니다. 민두식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사무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두식은 자신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민두식이 책상을 쓰다듬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민두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할 내용이야. 민두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선재와 그 일당들을 모두 고소할 거야. 민두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의 배신자들도 모두 색출할 거야. 민두식이 루시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민두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넌 부회장으로 임명할 거야. 민두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회장이요? 루시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자격이 있어. 나를 구해줬으니까. 민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문태경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경채 전 사장이. 민두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결정이야. 민두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경채든 누구든 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회사를 떠나면 돼. 민두식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루시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백설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루시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루시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세리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세리가 루시아에게 달려왔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세리야.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민세리가 루시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세리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루시아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야. 루시아가 민세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민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잘 자요. 민세리가 루시아에게 뽀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시아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겨우 민두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백설이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민경채가 알고 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민두식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민두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민두식은 그게 누구라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면 자기 회장직을 준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백설이 자신을 속인 사람이라면 민두식은 약속을 지킬까요? 아니면 배신감에 루시아를 내쫓을까요? 루시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루시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잘 되길. 루시아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백설이는 부회장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민두식은 진실을 알고도 루시아를 믿어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요? 민경채는 이사회에서 어떤 폭탄 발언을 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